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화양 마을에 기억을 잃은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빈 가을 하늘처럼 공허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강민준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그저 손에 남은 굳은 살과 몸에 밴 익숙한 움직임만이 희미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주는 마을 어귀에서 품삯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망가진 농기구를 고치는 그의 솜씨는 놀라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저 총각 손재주 한번 기가 막히는구만. 부러진 쟁기를 저렇게 단번에 고치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해. 과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이 저런 재주를 가졌다는 게 혹시 큰 죄를 짓고 도망친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차가운 바람처럼 민준의 귓가를 스쳤지만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과거조차 없었으니까요. 어느 달 밝은 밤, 민준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우물가에서 깜빡이는 호롱불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새는 틈을 막고 심지를 돋우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호롱불이 환하게 타오르며 성광이 터졌고 민준은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하시게. 맑고 단단한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들자 대청마루 난간에 기댄 한 여인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비취색 저고리를 입은 이 집의 주인이자 젊은 과부인 서연 마님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은가? 예, 마님. 괜찮습니다. 호롱불을 고치다 불빛에 잠시 눈이 부셨을 뿐입니다. 서연은 소리 없는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와 민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총명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대가 요즘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는 그 사내로군.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소문을 들었네. 서연의 시선이 민준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손톱은 단정했고 손가락 마디는 곧았습니다. 함부로 살아온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강민준이라 합니다. 성은 감식. 고향은 어디인가? 가족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민준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거짓이나 두려움, 교활함도 없이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맑은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대의 눈빛을 보니 알겠네. 비록 기억은 없지만 그대의 말투와 몸가짐은 결코 평범치 않아. 우리 집에서 일하겠는가? 많이. 저는 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위험을 몰고 올지 모릅니다. 마님께 큰 누가 될까 저어댑니다. 과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닐세.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그대를 만드는 것이지. 나는 그대의 눈빛이 말하는 현재를 믿어보려 하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님. 그날 밤 민준은 행랑채의 깨끗한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서연의 깊고 단정한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 또한 자신의 방에서 창밖의 달을 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저 사내의 눈빛은 참으로 깊구나. 과거는 없지만 그 눈빛만은 거짓이 아니었어. 내 선택이 부디 틀리지 않기를. 그렇게 기억 없는 남자와 신뢰를 선택한 여인의 운명적인 이야기가 달빛 어린 기와집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장정선어든 들어야 옮길 수 있는 커다란 맷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맷돌 표면에 가느다란 금을 발견하고는
허리를 굽혀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묵직했지만 이내 몸의 균형이 잡히며 아무렇지 않게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물동이를 이고 가던 어린 여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0살 남짓, 쾌활하고 솔직한 성격의 연희였습니다. 아니, 그걸 혼자서 드신 거예요? 저건 장정 셋이 끙끙대던 건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금이 가서 창고로 옮기려던 참입니다. 연희는 감탄하며 민준의 단단한 팔뚝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목마르시죠? 제가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떠다 드릴게요. 연희는 재빨리 우물물을 떠와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 물을 마시는 동안 연희는 조잘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제 심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민준 오라버니는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연희야. 대청마루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에 연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물 길러 간다더니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아, 마님. 민준 오라버니께서 저 큰 맷돌을 혼자 옮기시기에 너무 놀라서요. 서연은 옮겨진 맷돌과 민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언뜻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힘이 장사로구나.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나 몸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 오늘은 창고의 농기구들을 정비해주게. 망가진 것들이 많다. 서연은 대청마루에 앉아 민준이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혼잣말, 저 손은 평범한 농부나 머슴의 손이 아니야. 오랜 세월 수련한 무인의 손놀림이다. 대체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일까? 보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일하며 서연의 집을 말끔하게 정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서연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오늘 나와 함께 읍내장터에 가야겠다. 예,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친정조카가 아파 약재를 좀 구해야 한다. 짐을 들어주게. 두 사람이 길을 나섰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길가에는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정했고 민준은 말없이 그녀의 보폭에 맞춰 걸었습니다. 걷는 것이 꽤나 익숙해 보이는군. 마치 먼 길을 자주 걸어본 사람처럼. 예, 마님. 이 또한 몸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읍내 장터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약재를 구하고 두 사람은 허름한 주막에 들러 국밥을 시켰습니다. 그렇나. 요즘 밤길이 흉흉하다던데. 조태식 나으리 패거리들이 길목을 지키고 통행세를 뜯어간다고 말이야. 쉿. 조용히 하게. 그 자는 관아와도 손을 잡고 있어서 아무도 못 건드린다네. 그 대화를 들은 민준의 수저가 잠시 멈칫했고 서연의 미간도 찌푸려졌습니다. 마님, 해가 지기 전에 어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요즘 밤길은 정말 위험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길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이었습니다. 길 앞에서 거친 인상의 사내의 셋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곱게 차려입은 마님께서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이 길은 우리 조태식 나으리께서 관리하는 길이니 통행세를 내야지. 민준은 지게를 내려놓고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길을 비켜주시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길이요. 이놈 봐라. 돈이 없으면 저 마님의 비녀라도 내놓든가. 사내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민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아, 내 손목. 민준은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다른 사내들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죽고 싶으냐? 하지만 민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날아오는 칼날을 가볍게 피하고 상대의 무릎 뒤를 발뒤꿈치로 툭 쳤습니다. 그는 누구도 크게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3명의 사내를 순식간에 제압했을 뿐이었습니다. 저 동작은 설마 사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민준, 괜찮은가? 방금 그 움직임은 대체 죄송합니다, 마님. 저도 모르게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서연 마님의 머슴이 조태식의 패거리를 맨손으로 때려 눕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당연히 이 지역의 포악한 권력자인 조태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분노한 그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6명의 그림자가 칼을 들고 서연의 집담을 넘었습니다. 누구냐? 어둠을 가르는 민준의 목소리에 그림자들이 멈칫했습니다. 내 놈이로구나. 오늘은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 나으리께서 단단히 벼르고 계시다. 마님은 건드리지 마라. 상대는 나 하나다. 무슨 일이냐? 그때 안채의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등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어서 안으로. 내 집에 함부로 칼을 들고 들어온 자들이 누구인데 물러서란 말이냐? 마님, 현명하게 생각하시오. 저 머슴 하나만 내어주면 조용히 물러가겠소이다. 내 집 사람을 내놓으라? 안 된다. 그는 내 사람이다. 저도 있습니다. 마님 곁에는 저도 있다고요. 부엌문을 열고 나온 연희가 작은 부엌칼을 들고 서연의 곁에 섰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좋다. 그럼 다 함께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칼날이 번쩍이는 순간 민준의 몸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6명의 자객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손과 발, 그리고 몸의 흐름만으로. 잠시 후 6명의 사내들은 모두 마당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을 넘보지 마라. 사내들이 황급히 도망치자 긴장이 풀린 민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과 연희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고맙네. 우리를 지켜주어서.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어둠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예상대로 관아에서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태식이 민준을 폭행죄로 고발한 것입니다. 서연 마님 댁머슴 강민준을 체포한다. 순순히 관아까지 가자. 안 됩니다. 이것은 조태식의 음모입니다. 그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마님, 괜찮습니다. 제가 가서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민준은 순순히 나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관아에는 교활한 미소를 띤 조태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사람들을 건드려. 신원도 불분명한 떠돌이 주제에. 어쩌면 역적일지도 모르지. 신원이 불분명하고 폭행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니 일단 저 자를 옥에 가두도록 하라. 민준이 옥으로 끌려가려던 그때 서연이 관아 안으로 들어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발 제고하여 주십시오.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저와 제 집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껄껄껄. 과부가 일개 머슴을 이리도 감싸다니 참으로 보기 좋은 광경이구만.
둘 사이에 무슨 끈끈한 정이라도 있는 게 아니? 조태식의 모욕적인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을 취소하시오. 분노한 민준의 외침이 관할을 울렸고 사또는 더욱 노하여 그를 당장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캄캄하고 축축한 감옥 안, 민준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서연과 연희를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문 밖으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은거하는 매화 할멈이었습니다. 그녀는 간수에게 귀한 약초를 주고 잠시 들어왔다며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잘 듣게. 자네의 손에 박인 굳은 살과 발목의 쇠사슬 자국. 나는 자네의 과거를 짐작하고 있네. 제 과거를... 할머니, 제가 대체 누구입니까? 과거는 도망가지 않아. 지금은 자네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먼저 지키게. 이 쪽지에 적힌 곳으로 언젠가 가보게나. 자네의 과거를 아는 이가 있을 걸세? 매화 할멈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쪽지에는 산 너머 세 번째 골짜기, 은행나무 아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쪽지를 품에 넣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나가 서연과 연희를 지키겠다고. 한편 서연과 연희는 주막주모의 도움을 받아 조태식의 악행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서연의 진심에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집의 일이지만 내일은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소, 마님. 저도 조태식에게 억울하게 땅을 뺏겼소. 제가 증인이 되겠소. 열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마을 사람 5명과 함께 다시 관할을 찾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자들이 돈 몇 푼에 매수된 것인지 어찌합니까? 증거가 없지 않소. 사또는 결정을 미루려 했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열흘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때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만약 그때도 제 말을 믿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더 높은 곳에 이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과 연희 그리고 주막주모 세 여인은 조태식의 비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의 모든 악행이 기록된 장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님, 조심하세요. 연희가 담을 넘어 안에서 문을 열었고 세 사람은 어두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밀수한 비단과 무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찾았다. 바로 이것이야. 서연이 구석의 작은 함에서 낡은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장부에는 조태식의 밀수 내역과 그가 뇌물을 바친 관리들의 명단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이 도둑년들. 그들이 막 창고를 빠져나가려던 순간 조태식의 부하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마님, 이 장부를 가지고 어서 먼저 가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안 돼, 연희야. 같이 가야 한다. 연희는 부하들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사내의 칼이 연희의 팔을 스쳤습니다. 아,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담을 넘어와 연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어떻게... 나중에 설명하겠소. 지금은 어서 피하시오. 민준의 어머니 덕에 마음이 움직인 간수가 그를 잠시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순식간에 두 사내를 제압하고 연희와 함께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벽 전에 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준,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내일 새벽, 우리가 이 장부를 가지고 더 높은 관하로 가겠네. 반드시 자네를 구해내겠어? 다음 날 새벽, 서연과 연희는 읍성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날 밤 창고가 털린 것을 알게 된 조태식은 분노에 차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나으리. 당장 저놈을 처형해야 합니다. 저놈은 위험한 역적이란 말입니다. 조태식의 협박에 못 이긴 사또는 한밤중에 민준을 끌어내 처형을 명했습니다. 집행인의 칼이 민준의 목을 향해 내려쳐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어명이시다. 관아 문이 활짝 열리며 상급관아의 감찰관이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서연과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판결도 없이 사람을 처형하려 하다니. 이 무슨 무법천지인가. 나으리, 여기 조태식의 모든 죄가 기록된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를 본 감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조태식은 갑자기 칼을 뽑아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인연 때문에. 너만 없었으면. 마님, 민준은 묶인 손을 단숨에 끊고 서연의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칼이 그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기감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조태식과 그에게 아첨하던 사또는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민준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관아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만세. 정의가 이겼다. 민준 총각, 당신은 우리 마을의 영웅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다만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 맞네. 한 달이 흘러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당신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네. 원한다면 과거를 찾아 떠나도 좋네. 마님, 저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인가? 예, 제 집은 바로 이곳입니다. 마님과 연희, 당신들이 바로 제 가족입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 마님의 곁에서 마님의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도 당신을 연모합니다. 민준. 와, 축하드려요, 마님. 오라버니. 보름 후,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총각, 정말 과거가 궁금하지 않소?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과거가 지금의 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선택이 사람을 만든다. 그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정에서는 민준의 공로를 인정해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제게는 벼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제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삶 말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잃었던 한 남자는 과거를 되찾는 대신 사랑과 신뢰로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얻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이 누구였는지는 영영 알지 못했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만든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화양 마을에 기억을 잃은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빈 가을 하늘처럼 공허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강민준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그저 손에 남은 굳은 살과 몸에 밴 익숙한 움직임만이 희미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준은 마을 어귀에서 품삯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망가진 농기구를 고치는 그의 솜씨는 놀라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저 총각 손재주 한번 기가 막히는구만. 부러진 쟁기를 저렇게 단번에 고치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해. 과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이 저런 재주를 가졌다는 게
혹시 큰 죄를 짓고 도망친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차가운 바람처럼 민준의 귓가를 스쳤지만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과거조차 없었으니까요. 어느 달 밝은 밤, 민준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우물가에서 깜빡이는 호롱불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새는 틈을 막고 심지를 돋우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호롱불이 환하게 타오르며 성광이 터졌고 민준은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하시게. 맑고 단단한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들자 대청마루 난간에 기댄 한 여인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비취색 저고리를 입은 이 집의 주인이자 젊은 과부인 서연 마님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은가? 예, 마님. 괜찮습니다. 호롱불을 고치다 불빛에 잠시 눈이 부셨을 뿐입니다. 서연은 소리 없는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와 민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총명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대가 요즘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는 그 사내로군.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소문을 들었네. 서연의 시선이 민준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손톱은 단정했고 손가락 마디는 곧았습니다. 함부로 살아온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강민준이라 합니다. 성은 강식. 고향은 어디인가? 가족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민준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거짓이나 두려움, 교활함도 없이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맑은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대의 눈빛을 보니 알겠네. 비록 기억은 없지만 그대의 말투와 몸가짐은 결코 평범치 않아. 우리 집에서 일하겠는가? 많이. 저는 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위험을 몰고 올지 모릅니다. 마님께 큰 누가 될까 저어댑니다. 과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닐세.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그대를 만드는 것이지. 나는 그대의 눈빛이 말하는 현재를 믿어보려 하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님. 그날 밤, 민준은 행랑채의 깨끗한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서연의 깊고 단정한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 또한 자신의 방에서 창밖의 달을 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저 사내의 눈빛은 참으로 깊구나. 과거는 없지만 그 눈빛만은 거짓이 아니었어. 내 선택이 부디 틀리지 않기를. 그렇게 기억 없는 남자와 신뢰를 선택한 여인의 운명적인 이야기가 달빛 어린 기와집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장정서너든 들어야 옮길 수 있는 커다란 맷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맷돌 표면에 가느다란 금을 발견하고는 허리를 굽혀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묵직했지만 이내 몸의 균형이 잡히며 아무렇지 않게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물동이를 이고 가던 어린 여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0살 남짓, 쾌활하고 솔직한 성격의 연희였습니다. 아니, 그걸 혼자서 드신 거예요? 저건 장정 셋이 끙끙대던 건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금이 가서 창고로 옮기려던 참입니다. 연희는 감탄하며 민준의 단단한 팔뚝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목마르시죠? 제가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떠다 드릴게요. 연희는 재빨리 우물물을 떠와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 물을 마시는 동안 연희는 조잘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제 심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민준 오라버니는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연희야. 대청마루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에 연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물 길러 간다더니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아, 마님. 민준 오라버니께서 저 큰 맷돌을 혼자 옮기시기에 너무 놀라서요. 서연은 옮겨진 맷돌과 민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언뜻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힘이 장사로구나.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나 몸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 오늘은 창고의 농기구들을 정비해주게. 망가진 것들이 많다. 서연은 대청마루에 앉아 민준이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혼잣말, 저 손은 평범한 농부나 머슴의 손이 아니야. 오랜 세월 수련한 무인의 손놀림이다. 대체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일까? 보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일하며 서연의 집을 말끔하게 정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서연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오늘 나와 함께 읍내장터에 가야겠다. 예,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친정조카가 아파 약재를 좀 구해야 한다. 짐을 들어주게. 두 사람이 길을 나섰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길가에는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정했고 민준은 말없이 그녀의 보폭에 맞춰 걸었습니다. 걷는 것이 꽤나 익숙해 보이는군. 마치 먼 길을 자주 걸어본 사람처럼. 예, 마님. 이 또한 몸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읍내 장터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약재를 구하고 두 사람은 허름한 주막에 들러 국밥을 시켰습니다. 들었나? 요즘 밤길이 흉흉하다던데. 조태식 나으리 패거리들이 길목을 지키고 통행세를 뜯어간다고 말이야. 쉿. 조용히 하게. 그 자는 관아와도 손을 잡고 있어서 아무도 못 건드린다네. 그 대화를 들은 민준의 수저가 잠시 멈칫했고 서연의 미간도 찌푸려졌습니다. 마님, 해가 지기 전에 어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요즘 밤길은 정말 위험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길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이었습니다. 길 앞에서 거친 인상의 사내의 셋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곱게 차려입은 마님께서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이 길은 우리 조태식 나으리께서 관리하는 길이니 통행세를 내야지. 민준은 지게를 내려놓고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길을 비켜주시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길이오. 이놈 봐라. 돈이 없으면 저 마님의 비녀라도 내놓든가. 사내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민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아, 내 손목. 민준은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다른 사내들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죽고 싶으냐? 하지만 민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날아오는 칼날을 가볍게 피하고 상대의 무릎 뒤를 발뒤꿈치로 툭 쳤습니다. 그는 누구도 크게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3명의 사내를 순식간에 제압했을 뿐이었습니다. 저 동작은 설마. 사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민준, 괜찮은가? 방금 그 움직임은 대체 죄송합니다, 마님. 저도 모르게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서연 마님의 머슴이 조태식의 패거리를 맨손으로 때려 눕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당연히 이 지역의 포악한 권력자인 조태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분노한 그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6명의 그림자가 칼을 들고 서연의 집담을 넘었습니다. 누구냐? 어둠을 가르는 민준의 목소리에 그림자들이 멈칫했습니다. 내 놈이로구나. 오늘은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 나으리께서 단단히 벼르고 계시다. 마님은 건드리지 마라. 상대는 나 하나다. 무슨 일이냐? 그때 안채의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등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어서 안으로. 내 집에 함부로 칼을 들고 들어온 자들이 누구인데 물러서란 말이냐? 마님, 현명하게 생각하시오. 저 머슴 하나만 내어주면 조용히 물러가겠소이다. 내 집 사람을 내놓으라? 안 된다. 그는 내 사람이다. 저도 있습니다. 마님 곁에는 저도 있다고요. 부엌문을 열고 나온 연희가 작은 부엌칼을 들고 서연의 곁에 섰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좋다. 그럼 다 함께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칼날이 번쩍이는 순간 민준의 몸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6명의 자객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손과 발, 그리고 몸의 흐름만으로. 잠시 후 6명의 사내들은 모두 마당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을 넘보지 마라. 사내들이 황급히 도망치자 긴장이 풀린 민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과 연희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고맙네. 우리를 지켜주어서.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어둠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예상대로 관아에서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태식이 민준을 폭행죄로 고발한 것입니다. 서연 마님 댁머슴 강민준을 체포한다. 순순히 관아까지 가자. 안 됩니다. 이것은 조태식의 음모입니다. 그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마님, 괜찮습니다. 제가 가서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민준은 순순히 나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관아에는 교활한 미소를 띤 조태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사람들을 건드려. 신원도 불분명한 떠돌이 주제에. 어쩌면 역적일지도 모르지. 신원이 불분명하고 폭행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니 일단 저 자를 옥에 가두도록 하라. 민준이 옥으로 끌려가려던 그때 서연이 관아 안으로 들어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발 제고하여 주십시오.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저와 제 집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껄껄껄. 과부가 일개 머슴을 이리도 감싸다니 참으로 보기 좋은 광경이구만. 둘 사이에 무슨 끈끈한 정이라도 있는 게 아니? 조태식의 모욕적인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을 취소하시오. 분노한 민준의 외침이 관아를 울렸고 사또는 더욱 노하여 그를 당장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캄캄하고 축축한 감옥 안, 민준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서연과 연희를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문 밖으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은거하는 매화 할멈이었습니다. 그녀는 간수에게 귀한 약초를 주고 잠시 들어왔다며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잘 듣게. 자네의 손에 박인 굳은 살과 발목에 쇠사슬 자국. 나는 자네의 과거를 짐작하고 있네. 제 과거를
할머니, 제가 대체 누구입니까? 과거는 도망가지 않아. 지금은 자네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먼저 지키게. 이 쪽지에 적힌 곳으로 언젠가 가보게나. 자네의 과거를 아는 이가 있을 걸세? 매화 할멈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쪽지에는 산 너머 세 번째 골짜기, 은행나무 아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쪽지를 품에 넣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나가 서연과 연희를 지키겠다고. 한편 서연과 연희는 주막주모의 도움을 받아 조태식의 악행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서연의 진심에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집의 일이지만 내일은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소, 마님. 저도 조태식에게 억울하게 땅을 뺏겼소. 제가 증인이 되겠소. 열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마을 사람 5명과 함께 다시 관할을 찾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흥, 저자들이 돈 몇 푼에 매수된 것인지 어찌합니까? 증거가 없지 않소. 사또는 결정을 미루려 했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열흘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때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만약 그때도 제 말을 믿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더 높은 곳에 이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과 연희 그리고 주막주모 세 여인은 조태식의 비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의 모든 악행이 기록된 장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님, 조심하세요. 연희가 담을 넘어 안에서 문을 열었고 세 사람은 어두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밀수한 비단과 무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찾았다. 바로 이것이야. 서연이 구석의 작은 함에서 낡은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장부에는 조태식의 밀수 내역과 그가 뇌물을 바친 관리들의 명단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이 도둑년들. 그들이 막 창고를 빠져나가려던 순간 조태식의 부하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마님, 이 장부를 가지고 어서 먼저 가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안 돼, 연희야. 같이 가야 한다. 연희는 부하들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사내의 칼이 연희의 팔을 스쳤습니다. 아,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담을 넘어와 연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어떻게... 나중에 설명하겠소. 지금은 어서 피하시오. 민준의 어머니 덕의 마음이 움직인 간수가 그를 잠시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순식간에 두 사내를 제압하고 연희와 함께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벽 전에 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준,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내일 새벽, 우리가 이 장부를 가지고 더 높은 관하로 가겠네. 반드시 자네를 구해내겠어? 다음 날 새벽, 서연과 연희는 읍성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날 밤, 창고가 털린 것을 알게 된 조태식은 분노의 차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나으리. 당장 저놈을 처형해야 합니다. 저놈은 위험한 역적이란 말입니다. 조태식의 협박에 못 이긴 사또는 한밤중에 민준을 끌어내 처형을 명했습니다. 집행인의 칼이 민준의 목을 향해 내려쳐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어명이시다. 관아 문이 활짝 열리며 상급관아의 감찰관이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서연과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판결도 없이 사람을 처형하려 하다니. 이 무슨 무법천지인가? 나으리, 여기 조태식의 모든 죄가 기록된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를 본 감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조태식은 갑자기 칼을 뽑아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인연 때문에. 너만 없었으면. 마님, 민주는 묶인 손을 단숨에 끊고 서연의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칼이 그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기감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조태식과 그에게 아첨하던 사또는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민주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관아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만세. 정의가 이겼다. 민준 총각, 당신은 우리 마을의 영웅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다만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 맞네. 한 달이 흘러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당신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네. 원한다면 과거를 찾아 떠나도 좋네. 마님, 저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인가? 예, 제 집은 바로 이곳입니다. 마님과 연희, 당신들이 바로 제 가족입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 마님의 곁에서 마님의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도 당신을 연모합니다. 민준. 와, 축하드려요, 마님. 오라버니. 보름 후,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총각, 정말 과거가 궁금하지 않소?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과거가 지금의 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선택이 사람을 만든다. 그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정에서는 민준의 공로를 인정해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제게는 벼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제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삶 말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잃었던 한 남자는 과거를 되찾는 대신 사랑과 신뢰로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얻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이 누구였는지는 영영 알지 못했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만든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화양 마을에 기억을 잃은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빈 가을 하늘처럼 공허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강민준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그저 손에 남은 굳은 살과 몸에 밴 익숙한 움직임만이 희미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준은 마을 어귀에서 품삯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망가진 농기구를 고치는 그의 솜씨는 놀라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저 총각 손재주 한번 기가 막히는구만. 부러진 쟁기를 저렇게 단번에 고치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해. 과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이 저런 재주를 가졌다는 게 혹시 큰 죄를 짓고 도망친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차가운 바람처럼 민준의 귓가를 스쳤지만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과거조차 없었으니까요. 어느 달 밝은 밤, 민준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우물가에서 깜빡이는 호롱불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새는 틈을 막고 심지를 돋우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호롱불이 환하게 타오르며 성광이 터졌고 민준은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하시게. 맑고 단단한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들자 대청마루 난간에 기댄 한 여인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비취색 저고리를 입은 이 집의 주인이자 젊은 과부인 서연 마님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은가? 마님. 괜찮습니다.
호롱불을 고치다 불빛에 잠시 눈이 부셨을 뿐입니다. 서연은 소리 없는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와 민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총명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대가 요즘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는 그 사내로군.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소문을 들었네. 서연의 시선이 민준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손톱은 단정했고 손가락 마디는 곧았습니다. 함부로 살아온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강민준이라 합니다. 성은 감식. 고향은 어디인가? 가족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민준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거짓이나 두려움, 교활함도 없이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맑은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대의 눈빛을 보니 알겠네. 비록 기억은 없지만 그대의 말투와 몸가짐은 결코 평범치 않아. 우리 집에서 일하겠는가? 많이. 저는 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위험을 몰고 올지 모릅니다. 마님께 큰 누가 될까 저어댑니다. 과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닐세.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그대를 만드는 것이지. 나는 그대의 눈빛이 말하는 현재를 믿어보려 하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님. 그날 밤, 민준은 행랑채의 깨끗한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서연의 깊고 단정한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 또한 자신의 방에서 창밖의 달을 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저 사내의 눈빛은 참으로 깊구나. 과거는 없지만 그 눈빛만은 거짓이 아니었어. 내 선택이 부디 틀리지 않기를. 그렇게 기억 없는 남자와 신뢰를 선택한 여인의 운명적인 이야기가 달빛 어린 기와집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장정 서너든 들어야 옮길 수 있는 커다란 맷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맷돌 표면에 가느다란 금을 발견하고는 허리를 굽혀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묵직했지만 이내 몸의 균형이 잡히며 아무렇지 않게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물동이를 이고 가던 어린 여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0살 남짓, 쾌활하고 솔직한 성격의 연희였습니다. 아니, 그걸 혼자서 드신 거예요? 저건 장정 셋이 끙끙대던 건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금이 가서 창고로 옮기려던 참입니다. 연희는 감탄하며 민준의 단단한 팔뚝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목마르시죠? 제가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떠다 드릴게요. 연희는 재빨리 우물물을 떠와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 물을 마시는 동안 연희는 조잘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제 심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민준 오라버니는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연희야. 대청마루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에 연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물 길러 간다더니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아, 마님. 민준 오라버니께서 저 큰 맷돌을 혼자 옮기시기에 너무 놀라서요. 서연은 옮겨진 맷돌과 민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언뜻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힘이 장사로구나.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나 몸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 오늘은 창고의 농기구들을 정비해주게. 망가진 것들이 많다. 서연은 대청마루에 앉아 민준이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혼잣말, 저 손은 평범한 농부나 머슴의 손이 아니야. 오랜 세월 수련한 무인의 손놀림이다. 대체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일까? 보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묵묵히 일하며 서연의 집을 말끔하게 정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서연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오늘 나와 함께 읍내장터에 가야겠다. 예,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친정조카가 아파 약재를 좀 구해야 한다. 짐을 들어주게. 두 사람이 길을 나섰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길가에는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정했고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보폭에 맞춰 걸었습니다. 걷는 것이 꽤나 익숙해 보이는군. 마치 먼 길을 자주 걸어본 사람처럼. 예, 마님. 이 또한 몸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읍내 장터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약재를 구하고 두 사람은 허름한 주막에 들러 국밥을 시켰습니다. 그렇나. 요즘 밤길이 흉흉하다던데. 조태식 나으리 패거리들이 길목을 지키고 통행세를 뜯어간다고 말이야. 쉿. 조용히 하게. 그 자는 관아와도 손을 잡고 있어서 아무도 못 건드린다네. 그 대화를 들은 민준의 수저가 잠시 멈칫했고 서연의 미간도 찌푸려졌습니다. 마님, 해가 지기 전에 어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요즘 밤길은 정말 위험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길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이었습니다. 길 앞에서 거친 인상의 사내의 셋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곱게 차려입은 마님께서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이 길은 우리 조태식 나으리께서 관리하는 길이니 통행세를 내야지. 민주는 지게를 내려놓고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길을 비켜주시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길이요. 이놈 봐라. 돈이 없으면 저 마님의 비녀라도 내놓든가. 사내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민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아, 내 손목. 민준은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다른 사내들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죽고 싶으냐? 하지만 민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날아오는 칼날을 가볍게 피하고 상대의 무릎 뒤를 발뒤꿈치로 툭 쳤습니다. 그는 누구도 크게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3명의 사내를 순식간에 제압했을 뿐이었습니다. 저 동작은 설마. 사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민준, 괜찮은가? 방금 그 움직임은 대체 죄송합니다, 마님. 저도 모르게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서연 마님의 머슴이 조태식의 패거리를 맨손으로 때려 눕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당연히 이 지역의 포악한 권력자인 조태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분노한 그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6명의 그림자가 칼을 들고 서연의 집담을 넘었습니다. 누구냐? 어둠을 가르는 민준의 목소리에 그림자들이 멈칫했습니다. 내 놈이로구나. 오늘은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 나으리께서 단단히 벼르고 계시다. 마님은 건드리지 마라. 상대는 나 하나다. 무슨 일이냐? 그때 안채의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등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어서 안으로. 내 집에 함부로 칼을 들고 들어온 자들이 누구인데 물러서란 말이냐? 마님, 현명하게 생각